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이고요. 민주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린 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작수사다,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어떤 부분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구형을 한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신지요? 예, 요 사건은 구형을 몇 년 했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아니라 예. 그 이전에 이 죄가 되지 않는데 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냐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죄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 번 언론과 여론에도 이제 보도가 돼서 많은 분이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발언했던 내용을 두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이걸 가지고 작년에 2022년에 기소를 했는데 이게 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년 6월에 공소장 변경을 했죠.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한 내용도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공선법의 250조 1항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죄가 되려면은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허위 사실도 모든 부분의 허위 사실이 아니라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예. 본인의 주관적 평가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교유행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요런 서로 알고 지내고 사귀었던 부분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라고 이제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 능력, 품성에 관한 행위를 말한 것이지 놀고 지냈다 이런 그 개념 자체가 아니고 예.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초과적인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김문기를 성남시장에 몰랐다는 게 이재명 대표에 무슨 이익이 될까요? 이미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유동규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밑에 있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것이 자기의 무슨 유리가 될까? 오히려 더 나와서 그 언론 방송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도지사 때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내가 김문기하고 상의를 해서 김문기 전체 알게 됐다 그때. 그래서 그런 유리하게 하는 그 구성 요건도 해당이 안 되고 중요한 건 공표해야 되는데 이 공표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예. 이렇게 직문직답을 한 인터뷰에서 하는 것은 공표를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법률 제가 안 되고 예. 또 더 나아가서 과연 김문기의 존재를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도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허위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제가 되지 않는다. 예. 제가 좀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크게 보면 두 개인데 하나는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인데 요것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서 그러면은 검찰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첫째, 이것은 국회 국정감사당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당에서 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예. 우리 국회 증언감정 법률에 의하면은 국회에서 증언한 경우는 국회에서 유증 등으로 고발당하는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처분의 해석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처분은 수사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 발언이 허위를 할지라도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 또한 이게 허위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핵심은 이재명 대표께서 누구 부탁받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4단계 용도 변경해놓고 국토부에서 요구하고 협박해서 했다라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국토부에서 수없이 공문이 가져 해달라고 해당 공문이 가고 또 그 당시 수없이 해당 실무 직원들이 시달렸던 어떤 정황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률적 요구에 의해서 해주겠다는 말. 알겠습니다. 그런 협박을 받았다고 주관적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후 이제 공판 이제 진술에서 이거를 좀 추격해서, 그러니까 말의 취지가 이제 추격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협박이란 단어가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뉘앙스로 좀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께서 최후의 변론을 어떠했던지 간에 협박이라는 것도 본인이 받은 주관적 평가 감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로 보아지지 않는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이게 복잡한 법리적 문제인데 공소법에서 허위사실이 되려면은 자기나 배우자 직계 전부에서 형제에 관한 행위가 돼요. 예. 그럼 협박을 했다는 것은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에 관한 허위가 되겠죠. 그게 사실 허위라 할지라도. 그래서 구속력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독재 대책위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이 블로그 사진을 조작해서 증거로 제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짜깁기 수사, 짜깁기 공문 이런 것까지 있었다라는 건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너무 길지 않게. 예, 또 뒤에 여쭤볼 것도 있으니까. 예. 이재명 대표 블로그에 이재명 대표 등 8명의 토론회를 한 사진이 있었어요. 예. 이 사진 중에서 이재명 대표, 유동규, 김문기만 있는 것처럼 이거 사진을 잘라서 실었다는 거죠. 이것은 김문기의 친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공문을 짧게 했다는 것은 호주 출장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결제한 공문서에는 공사 측에 이모 씨가 출장 가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공사 측에서 이모 씨를 김문기로 바꾸고 그 바꾼 사실을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처음 결제했던 공문의 표지와 이모 씨에서 김문기로 바꿔졌던 공문의 속지를 합쳐가지고 이걸 이 사건의 주요 참고인을 상대로 검찰이 신문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증거를 조작해서 활용했다. 검찰이.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취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당 검사들을 지금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예. 검찰이 이렇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렇게 무리를 했으면은 사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뭐 형량이 매우 낮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반발이나 이게 좀 매우 거세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이건 보십니까? 예, 검찰이 공소장 변경한 자체도 공소유죄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고 이러한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법원에서 잘 판단할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을 우리가 늘 언론과 여론에 알려야지만이 법원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많은 뭐 법안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법 왜곡죄, 이제 형법 개정안인데 요거가 지금 논란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법이 어떤 법이고 이게 지금 이재명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방탄용 아니냐 이런 세간의 어떤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어떤 자를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든가 증거를 은닉하고 제출하지 않고 조작하고 증거에서나 법률 적용 사실 인정 왜곡했을 때 처벌하자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방탄입법, 이재명 방탄입법,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가리는 목적이 아니라는데 이재명 대표한 수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법이 소급에서 그 전에 이런 행위를 한 검사나 수사관을 처벌한 조항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방탄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입법 목적인 거죠. 이제 좀 반론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검사가 어떤 이제 판단을 하고 이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어떤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고 이게 법이 이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증거도 있고 아닐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많은 증거들을 다 제출을 해야 되고 오히려 재판이 지연되거나 조금 복잡하게 되거나 이런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검사는 수집한 증거를 전부 다 법정에 제출해야 됩니다. 일부만 제출하고 일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에 대한 편의주의적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러게 하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선택적 수사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상용 검사가 이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탄핵 소추안 청문회를 지금 다음 달 2일에 여는 안건을 상정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검사 탄핵도 역시 검찰을 좀 강하게 압박하는 거,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뭐 보복, 뭐 탄핵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니까 어떤 수사 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검찰을 좀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러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서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 잡기 한 것이지, 이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수사가 다 진행이 됐고 수사할 거 다 했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검사들의 불공정하고 적절치 못한 어떤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는 검찰 대신에 국민의 대표는 국회에서 이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예전에 좀 많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조금 잦아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기소청과 그러니까 중수청으로 이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조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검찰청 법에 의해서 8대 범죄를 줄였다가 나는 2대 범죄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경제범죄. 예. 근데 이것도 시행령원에서 모든 범죄 수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단, 우리 당이 완전히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오고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만 하는 그런 노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요. 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열렸고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랑 직접적으로 이제 맞닿아 있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한 게 최재형 목사는 나는 청탁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수사기관은 청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는 좀 내일 결론이 어떻게 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된 죄명이 주거침입죄, 유기형 공무집행 방해, 또 청탁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청탁금지법이 김건희 여사에 적용된 법률하고 죄명이 같죠.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직무와 관련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이. 그리고 배우자가 그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가 처벌받는 그런 법적 시스템 규정이고 최재형 목사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무원이나 공무원 부인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줬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직무 관련성을 요구하냐 아니냐가 법률 조항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꼭 동전의 앞뒷면까지 보기는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가사 수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서 최재형 목사가 기소의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검찰은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 수심위의 의견이라는 게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권고적 효력이기 때문에 검찰은 무혐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만약에 기소 의견이 있다라고 해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모순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아, 모순적으로 보지 않는 건가요? 네, 법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선고가 이제 11월 15일에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 좀 질문 드렸던 건데 이 발언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지사지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다. 이 수사가 정당한 수사라면은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사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되지 않는 걸 수사했어요. 공작 수사예요. 정치 탄압이요. 이 윤석열 당시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서는 김만배에 대해서 친문각이 없다 해서 무혐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도 과연 유죄 판결이 난다는 것은 정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문제이고 이러한 게 유죄가 선고되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으로 하여금 정당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신데 북한이 오물풍선을 이제 계속 살포를 하고 있고요. 적경 지역 주민들은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지금 오물풍선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행안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통계를 받은 게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오물풍선은 피해가 한 1억여 원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이걸 보상할 법률이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비비로 이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 기본법을 개정안이 현재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사태에 이 오물풍선에 대한 피해도 민방위 사태로 집어넣고 이런 민방위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단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률안을 지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이 법률을 저희들이 내일 우리 행안위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여야 간 이견은 좀 없는 편인가요? 내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